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 증시가 오른 이 내용 주요 원인인 백신 개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뭐 생명공학이 들어가는 전공을 대학 때 해서 아주 얕은 지식이 좀 있어가지고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조금 저도 이제 시작하는 거는 봤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다우나 뭐 나스닥, S&P 할 거 없이 좀 약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자기 전에 이 정도 이제 하락을 하려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잠에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점차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이 오히려 좀 적게 상승을 했고 다우나 S&P는 1% 이상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EU야 갖다 붙이기 마련이긴 한데 지금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지금 제목은 전 세계라고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로 제가 소팅을 한 건데 미국 확진자 수가 뭐 계속 이렇게 봉쇄하다가 뭐 이제 감소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경제 봉쇄를 완화했죠. 그랬더니 진짜로 예상했던 대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물론 이게 정확한 통계를 어떤 기준으로 냈냐에 따라 다르지만 6만 7천 명으로 일단은 이 사이트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거는 증가 추세다. 그래서 지금 다들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증시는 올랐다. 그러면 왜 올랐느냐? 이제 왜 올랐는지를 보면은 길리어드에서 이제 종종 이슈가 되던 거죠.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건데 렘데시비르가 결국에 사망 위험을 62% 낮춘다라는 이제 새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질병 관련해서 치료제랑 백신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좀 더 반응을 하죠. 왜냐면은 걸려서 낫고 싶은 사람보다는 아예 안 걸리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백신이 개발돼야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도 다니고 더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다닐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질병의 치료제보단 백신이 우선인데 일단 어제는 두 가지 뉴스가 다 나왔는데 먼저 이렇게 치료제가 그런 정말 사망률을 뚜렷하게 낮춘다라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대신에 항상 요 하는 말인데 마지막에 다만 하면서 곧 진행할 추가 임상시험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런 식으로 꼭 마지막에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료제 관련된 거였고 또 백신 관련돼서 이제 또 뉴스가 있었는데 독일에 있는 바이오 기업이 내년 말까지 백신 10억 병을 생산하겠다. 진짜 이렇게 제목을 굉장히 조금 자극적으로 뽑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 말까지 정말 뭔가 백신이 금방 10억 병이면은 정말 엄청난 양이 금방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듯한 이제 제목으로 기사를 내 가지고 여기 독일의 바이온테크에서 백신 허가를 신청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백신 허가를 해가지고 이제 내년 말까지는 10억 병을 생산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호재와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실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어도 희망으로 이제 미래를 반영하는 게 주가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진짜 이제 우리 백신 이제 금방 나오는 건지 그런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만 이렇게 정말 희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건지 좀 우려할 건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혹시나 해서 이제 바이러스랑 이제 세균 차이는 대부분 다 아실 건데요. 근데 혹시나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세균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의 이제 생물체죠. 그러니까 세포로서 이제 성장하고 발육하는 겁니다. 세균은. 그래서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면은 그 세균이 뭔지 확인을 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보통 항생제를 이제 처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하면 되는 거죠. 걔는 세균은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이러스는 무생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열이 가능한 그런 바이러스가 스스로 분열이 가능한 그런 세포랑 달리 스스로 분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숙주 세포 내에서 이렇게 세포에 붙어가지고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항생제를 쓰거나 해서 뭐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숙주 세포에서 자신의 뭐 DNA를 복제해 가지고 결국에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 몸 안에서 퍼지게 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지금 이 우리 질병 이슈는 이번 질병 이슈는 이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라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먼저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는데 일단 올해 3월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치료제가 53곳, 그러니까 뭐 연구자, 제약사, 기타, 뭐 기타는 뭐 후원받아서 하는 이제 그 정부 후원받아서 하는 건데 결국에 53곳, 백신은 3곳, 합쳐서 56곳 정도였는데 요게 뭐 4월, 5월, 6월 이제 점점 팬데믹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 6월 22일 기준으로 보면은 치료제 같은 경우는 905곳, 그리고 백신 같은 거는 36곳, 그리고 합치면은 941곳에서 지금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 빼기 D, 그러니까 6월 초에서 6월 말까지만 해도 치료제는 80곳, 백신은 3곳 이렇게 빠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희망적이라는 것도 그렇게 좀 느낄 수 있는데 또 여기서 하나 좀 볼 수 있는 특이사항은 치료제 같은 거는 900곳이 넘는 곳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백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치료제랑 백신 중에서는 사실은 백신이 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는 걸린 사람만 맞는 거고 또 이렇게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900곳이 넘는 곳이 하고 있는데 백신은 안 걸린 사람도 맞는 거고 지금 연구하는데도 적은데 왜 백신을 더 개발 안 하고 치료제를 할까요?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보다 백신이 개발하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뒤에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코로나 30% 돌연변이. 그래서 전파력이 6배. 그래서 백신 최대 걸림돌.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살펴볼 예정인데 지금 그 WHO 조사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 30%가 돌연변이 징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번 아마 기사에서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지금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그냥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백신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인위적으로 약화시킨 바이러스를 이제 투입하는 건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계속 이제 변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가 RNA형하고 DNA형이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걸 보면 이제 전공서적 느낌이 나가지고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DNA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중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좀 더 개발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변이가 좀 적은데요. 요거는 딱 이중 나선형 그 구조로 돼 있어서 요 이제 RNA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유전체가 이 복제되는 과정에서 좀 더 변이되기가 쉽습니다. 조금 이 모양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보면은 좀 더 쉽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어 항체가 있죠. 여기 이제 항체가 있고 요게 이제 항원이 있는데 이제 항원이 있고 이제 항체가 있는데요. 항원의 이제 모양이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거는 요런 모양, 어떤 거는 요런 모양, 어떤 거는 이제 요런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가서 딱딱딱 이제 작용을 하게 이렇게 딱 작용을 할 수 있게 바인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요게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이 모양이 이제 요 모양에 맞춰서 개발을 했는데 다시 이 모양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해놨더니 또 모양이 바뀌고 개발을 해놨더니 또 모양이 바뀌어서 결국에 백신이 작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와 기사들이 이제 많은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백신에도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뭐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는 뭐 백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항원으로 그 바이러스를 이제 바이러스를 항원으로 그 사멸시켜서
항원으로 사용하는 이제 불활화시키는 그런 백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백신이 있고, 또 이 모양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일부 이제 우리가 독감 주사 같은 경우에도 뭐 1가가 있고 2가, 3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결국은 요런 변이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백신인데, 그게 이제 뭐 완전히, 그러니까 요게 좀 돌연 변이가 일부 있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작용을 하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무효, 아예 백지 상태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제 완전히 뭐 돌연 변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이제 0%다, 이제 끝났다, 뭐 문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RNA형이기 때문에 변이가 빠르고, 독감 백신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효율이 6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독감이 약 70년 전에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거든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독감을 100% 막는 그 백신은 없고, 결국에 이제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모든 바이러스 변이를 다 거기서 예방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6, 70%라고 하고, 지금 사스, 뭐 지카, 에볼라, 에이즈, 메르스 다 이게 바이러스에서 이제 오는 건데, 단 한 개도 지금 백신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그런 바이러스에 기반한 백신 개발이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번에는 그 유례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연구 개발에 투입했기 때문에 좀 더 확률은 늘어나겠지만, 그 확률이 늘어나더라도 우리 뭐 예를 들면 백신이 몇 프로 안정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닐까요? 뭐 한 70%? 그러니까 뭐 이 백신 맞으면 질병에 안 걸릴 확률이 30%다. 아니 70%다. 그러니까 30%는 걸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해외여행을 다닐 거냐?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 백신이 개발은 당연히 이제 내년에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올해 말에 이제 돼서 내년에 이제 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뿌리기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거를 실제 맞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맞고 나서도 문제가 그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예전처럼 돌아다니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거고요. 그건 이제 제 뇌피셜은 아니고, 지금 요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아까 CEO, 그 독일의 그 백신 내년까지 뭐 10억 병 만들겠다 한 CEO가 한 말입니다. CEO가 한 말이, 지금 이미 1,3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수의 제약사가 동시에 백신을 출시해도 인류가 충분히 면역을 얻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지금 백신 개발을 낙관적으로 확신한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팩트라고 합니다. 많은 이제 의사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의 그런 칼럼이나 의견들을 봐도, 그리고 이거는 백신을 개발하는 CEO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한 10년이 걸린다. 감염을 통해서, 백신을 통해서든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면역을 얻어야만 우리가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암울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무슨 그런 집단 면역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면역을 얻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그 검사를 해봤더니 그 항체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몇천 명 중에 한 명인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현실적인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해가지고, 그런 좀 생활 방역이 정말 오랫동안 유지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특정 국가,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 렘데시비르도 자기네부터 우선 뭐 90%인가? 거의 뭐 그거를 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그 백신이 나왔는데 뭐 미국이든 아까 뭐 독일 뭐 이런 데서 특정 국가, 자기네 국가 사람들한테 먼저 쫙 뿌린다 라고 하면, 뭐 특정 국가는 먼저 조금 더 빠르게,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빠르게 조금 더 안정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질병에 대해서 안심하고 돌아다니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라는 게 일단은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지금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좀 질병, 항바이러스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백신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런 부정적인 의견 혹은 개발이 되더라도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다수라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고로 이제 바이러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숙주를 완전히 막 죽이는 엄청 치명적인 바이러스면 오히려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서로 전염도 일으키기 어렵고 한데 이렇게 이번 질병처럼 정말 오히려 그 치사율이 애매하게 높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주 무시할 수준도 아니고 독감처럼 아주 낮지도 않고 한 요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확산은 확산대로 되고 또 사망자는 또 사망자대로 많아지는 그런 진짜 안 좋은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희망도 갖되 너무 낙관론에 치우쳐서 투자는 하면 안 되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생활 방역 잘 지키면서 또 야외도 한 번씩 나가 보시고 이렇게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